그러니까 잠 재우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고문으로 생각지도 않아요. 그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그냥 잘라 그러면 그냥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거, 그건 차라리, 그러니까 온갖 숱한 고문들이 나 있는 게 집단 구타에서부터 뭐 이런 거 저 끌어내가지고 그냥 관절 막 꺾고 뭐 그 박종철 열사처럼 물에다 집어넣고.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대공분실들이 있었고요.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공분실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. 하나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, 전두환 정권 때 국가안전기획부가 운영했던 남산분실이 있고요. 하나는 이제 육군 보안사가 운영했던 서빙고 분실이 있습니다. 여기는 경찰이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에요. 이 세 군데가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. 원형이 그래도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이쪽 철제 나선형 계단을 보면 이 계단도 중간에 다른 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.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좁은 곳에 또 이렇게 있어서 그 당시 이제 끌려오셨던 피해자 선생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올라가는 내내 발소리가 쿵쿵 울리고 수사관들의 윽박 지르는 소리가 여기 가득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이 외시경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. 안에서 밖을 볼 수 없고 밖에서만 안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쪽을 보면 이렇게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머리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좁습니다. 그래서 투신 방지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침대 편하게 쉬라고 있었던 게 아니래요. 심리적인 고문 도구대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. 구타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요. 또 잠까지 안 재운답니다. 그리고 눈앞에는 침대가 보이잖아요.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경찰들이 짜놓은 그 진술서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. 예, 여기 조사실인데 벌써 감옥소처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. 이 509호실은 바로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의 물고문 치사방입니다. 여기 5층은 2000년도에 경찰청 보안분실로 운영이 될 때 다 리모델링이 됐어요. 그래서 흔적들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. 이 509호도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께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셔서 이 방만 하나라도 남겨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 인권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 방 하나만 80년대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. 하나도 원형이 안 남아 있어요. 색깔부터 다 바꾼 거예요. 안에 있는 구조물 다 하나도 없어, 흔적이. 내가 있었던 방은 바닥, 벽, 천장,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방금 핏빛이었어요. 아주 진홍색. 이 캐비넷처럼 생긴 게 냉난방기예요. 여기도 안이 원래 이렇게 빨갛습니다. 여기 덧칠했죠.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셔요.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.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번 와봤는데 정문 앞에서 새똥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. 아휴, 그 고문의 기억이야. 끔찍한 기억이.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오지 않으려고 그러죠. 보기도 싫다고.
나도 그 처음엔 쳐다보기도 싫고 오기도 싫은데 내가 왜 자꾸 이걸 피하게 되는가. 나를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걸 내가 밟고 올라서는 것이. 그러면서 정면으로 직시하게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뭐 위로나 어떤 치유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. 그 공간을 없애는 것보다는 어떤 이러한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. 똑같이 유지를 해야 그 다음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,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리고 그거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활용,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죠. 근데 그 진정성을 체크하지 않고 그 부분을 도외시하거나 오히려 그 부분이 훼손되는 활용이 벌어졌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남영동 대고무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고문했던 고문 장소의 원형은 복원하되 나머지 공간은 민주시민 교육의 공간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능이 동시에 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은 가져요. 우리가 왜 기억의 기능을 얘기하냐면 기억이나 기록이 이것이 왜곡돼요. 왜곡되기 때문에 그 역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대로 원형 복원을 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너무 극도의 활용이나 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없앤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본질을 지우는 일이 돼요. 그러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기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지난 과거의 그런 사실이나 교훈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도 있고 더 나쁜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. 그렇다면 자신이 없을 때는 방치해 두는 거예요. 방치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죠. 다음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. 그건 단순한 보존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 세대가 자신이 없을 때는 지켜주는 일,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의 그 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